뭐? 오, 찍어서 풀었어. 풀긴 했네. 오, 알았어. 이따가 모의고사는 8시에 우리가 해설하기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숙제가 우리 수원 등차 등비 수열의 다 했나 본데? 잠깐만요. SN의 성질부터 아닙니까? 365번부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교재 꺼내 봐봐요. 자, 이거 우리가 수능이 오면 잠깐 냅두고 여기 365번부터 이 SN의 성질이랑 시그마의 연산 파트까지 숙제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그거 정리하고 오늘 뒤에 있는 점화식 파트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간단한 풀이 스킬 정도만 정리하면 일단 수열 쪽에 기본 얘기는 다 마무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풀이까지 하면 이런 기본 유형에서 나오는 기출들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이 하는 거고요. 9월 끝나면 이제 남은 또 수능형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365번부터 질문들 좀 해보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72번 372번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펴봐. 뭐 이거 강의 들었어. 뭐야? 지금 들어야지. 372부터 볼까요? 지켜봅시다. 372. 여기 SN의 성질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S1을 가지고 A1을 구하고 SN에서 SN-를 뺀 게 AN이 된다. 단 걔는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기본론을 알고 있는 단계에서 SN의 모양이 N이거나 2차식이거나 지수식의 모양에서 그죠? 특이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거를 만족하는 상태의 SN이 나오면 등차 등비수열의 합을 요구하는 것이니 AN을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까지가 우리가 정리된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어렵게 문제를 만든 게 372번과 373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373은 뭐 사실 연산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372를 보시면 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N에서 합을 SN을 하자.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때 얘가 이런 얘기를 하죠. SEN-1이 얘가 지금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행위는 뭐냐면 얘가 1 대입하면 S1일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요 S3가 될 건데요. 요게 이제 2를 더한 거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3을 대입하면 S5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하면 그렇죠?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2를 더한 행위다. S7까지만 가겠습니다. 거기 건드린 게 요 정도까지 건드린 거 보니까 요런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식으로 바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니까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봤던 그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유사한 시그마 형태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의 수열적 힌트를 만나면 대입부터 해봐야죠.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좀 깔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SEN은 또 마찬가지예요.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얘도 이제 우리가 뭐 처음 보는 환경이니까 알겠죠? 얘가 말하는 걸 적용해보면 S2가 있을 것이고 얼마인지 모르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S4가 있겠죠? 얘가 이제 2를 저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가 2를 더한 거구나. 여섯 번째 항도 여기에 2를 더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여덟 번째 항도 여기에 2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더 많이 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A2가 1이다 라는 걸 줬습니다. 알겠죠? A는 지금 당연히 무슨 수열인지 몰라요. 알겠죠? 다만 우리는 이 SN의 정보를 가지고 A2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2라는 건 SN을 통해서 A2를 구할 수 있는 건 A2-S1, S2-S1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때 A8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어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얘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얘가 말하는 건 요 놈이 등차고 요 놈이 등차인 상태에서 얘를 줬으면 얘를 당연히 SN을 표현한 얘일 것이고 그죠? 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봐봐. A8 같은 경우는 S8에서 뭘 빼야 돼? S7을 뺀 걸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2-S1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표현해보면 S8 같은 경우는 봐봐. S2에서 2를 3번 더한 거야. 그치? 그쵸? 여기 있는 S8 같은 경우 뭐라 쓸 수 있겠어? S2 플러스
6 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얘가 S8이겠죠. 마이너스 S7 같은 경우는요. 여기잖아. S1에서 마이너스 3을 3번 한 거니까 마이너스 9. S1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죠? 이걸 풀어보면 S2 마이너스 S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6에다가 뭐 9를 더한 거니까 더하기 1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게 얘가 1이라 됐으니까 답은 16이다 라는 거죠. 이래서 이 수열이라는 것이 처음 보는 환경들은 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알겠죠? 얘가 뭔가를 성질을 줄 것이니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풀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 풀이는 간단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이런 식의 표현을 써먹어라. 이런 의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예진 인덱스 무슨 말인지? 뭐라고요? 문제 얘가 공차가 2래잖아. 2D식이 아니죠. 2씩 커지는 거죠. 공차가 2니까. D가 2라는 거잖아. 야 공차가 2인 수열이 있어. 수열을 정리하면 몇씩 커져? 2씩 커지잖아. 2D가 왜 튀어? D가 2랬는데. 아니 S2랑 S4랑 얘기하세요. 예전에 봐봐. AN이 등차라는 게 아니야.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얘야. 그지? 이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 여기 2대 있고 보잖아. 그게 얘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면서. 그럼 여기다 2 더하면 몇 해야지? 이 두 번째 항이니까. 그죠?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이 얘야. 그럼 두 번째 항이 2를 더하면 얘겠죠. 그죠? 이 SN을 만드는 그 속에 숨은 AN은 뭔지 모르고, 알겠죠? SN에 대한 그 상황만 준 거죠, 그냥. 알겠죠? 그걸 통해서 뭐 얘가 요구하는 말을 털어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봐봐. 이게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단순하게 수식적 연산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열은 알겠죠? 뭔가 수식적 연산이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열을 다룰 수 있느냐 요게 더 많죠. 질문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쪽 가보시죠. 106페이지입니다. 질문. 뭐 자기 풀어온 친구들 자기 번호 기준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네요. 106페이지 해봐시요. 107, 108번 해봐. 질문 없어? 381번 381번 보시죠. 요거는 연산 문제네요. 요거는 이제 수열적 얘기라기보다는 그죠? 시그마 연산이 가능하냐, 변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냐, 뭐 이런 그 의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시그마 연산 파트의 문제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381번 보시면요. 둘의 합이 13이고 둘의 곱이 40이 m과 n입니다. 야 이거 8, 5 아니야 이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m과 n을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긴 하고요. 8과 공부한데요. x가 1부터 m까지 가로하고 시그마 y는 이렇게 y가 변수네요. y는 이렇게 n까지 x 더하기 y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변수 같은 장난친 문제였죠. 보시죠. 자 이제 얘부터 풀어야죠. 여기 안에부터 y가 변수니까 안에 풀면 x는 상수죠. x를 n번 더했다 되는 거지. nx 더하기 y는요 변수니까 공식 써야죠. 2분의 n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푼 거야. 예진이 되겠어? 이거 보지 말고 얘 풀면 이렇게 돼야죠. 예진이 돼가 y가 변수니까 얘는 공식, 얘는 상수니까 n번 더했다 n만 곱하면 되겠죠. 얘는 시그마 가로 안에 가면 풀면 x는 1부터 m까지 나온 식이 지금 이제 nx 더하기 2분의 nn 플러스 1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봐봐요. 얘는 공식 써야죠. n 곱하기 x를 시그마 공식을 쓰면 2분의 m 플러스 1 되겠죠. 더하기 얘는 상수니까 n번 더했죠. m을 곱해야지. 2분의 mn 더하기 곱하기 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mn이 지금 40인 게 나와 있으니 여기 4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약분해 버리면요 20에
n 플러스 1 더하기 20에 n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식이 나올 것이고요. 20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n 더하기 2가 돼서 n 플러스 n이 14라고 그랬죠? 13이구나. 집어넣으면 뭐 300이다. 답이 나오겠죠. 이거 연산 문제. 되겠습니까? 네, 변수로 장난치 간단한 연산 문제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또 질문 94번. 네. 394번 전에 있으면 빨리 하세요. 몇 번이요? 90번 볼게요. 90번. 390번입니다. 390번 보시죠. 자, 390번은 만약에 못 풀었다. 예진아, 힌트 몇 개만 했어? 390번. 2개. 2개 아니에요? A와 D로 조져 그냥. 답 나와. 알겠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봐봐. 근데 결국 뭐 A와 D로 정리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A5 더하기 A13 잠깐만요. 예전에 이거 등차 주먹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 여기 가운데 있어 없어? 5랑 13 가운데. 뭐 9 있잖아 9. 그죠? 요거 2A9죠? 2A9 가 3A9다. 이런 건 바로 이제 보여야지. 알겠습니까? 물론 안 보여도 풀립니다. A, D로 넣으면 되니까 알겠죠? 넘기면 결국 A9가 0이다. 라는 힌트 한 개. 상황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알겠어? 저기 3A로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얘가 2A9잖아. 그치? 등차 중앙이니까. 가운데 A9가 있잖아. 걔 두 배는 같을 거 아니야. 얘가, 이거 내가 푼 거고. 문제에서 3A9랑 똑같아. 그치? 넘기면 A9가 0이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치? 좌변만 보고 푼 거지. 좌변을 보면 이거 등차 중앙이 있으니까 이거 2A9랑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준 힌트가 2A9는 3A9다. A9가 0이다 힌트 하나 준 거죠. 알겠죠? 이건 근데 보이고 안 보이고가 보이는 게 물론 다른 문제 비해 필요한 거지. 이 문제의 풀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A2로 넘으면 끝나느냐. 알겠죠?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왔을 때 이게 이제 그 A1부터 A18까지의 합이 2분의 9다 이 말인 거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이것도 뭐 굳이 뭐 등차수의 합 공식을 쓴다기보다는 봐봐. 뭐 합 공식을 표현하면 맞겠네요. 얘가 2분의 18개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 이 2분의 9야 이거겠죠. 이해됐습니까? 등차합 쓴 거죠 그냥. 이 A, D로 먼저 조진 게 아니라 정리부터 한 거죠. 그러면 이 약분될 것이고 그 약분해버리면 A1 더하기 A18이 2분의 1이다. 이거 나오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게 두 개네요. 요거랑 요거 AD로 정리하시면 뭐 답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봐봐. 정리하고 AD로 조지든 뭐 보자마자 조지든 뭐 상관없지만 알겠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죠? 대신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습관이 되라. 뭐 이 정도의 얘기만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95번 394번 또 보겠습니다. 394번입니다. 394번 보시죠. 394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3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대요. 일단 뭐 문제부터 이해하시죠. 이렇게 한 변이 1인 정사각형 3개를 이렇게 이어붙였어. 이 도형이 R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자연수 n에 대해서 2n개의 도형 R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 하자. 여러분 이 수열 문제 풀 때 이런 뭐 어려운 버전까지는 아니니까 3점일 건데 알겠죠? 이런 식의 활용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패턴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화시켜 풀 수 있으면 일반화시켜 푸시고요. 일반화시켜 푼다는 게 뭐냐면 n번째 상황이 보이는 거야. 쌤 얘를 2n개 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넓이는요. 요즘 나올 거니까 AN 얘기했네요. 라고 푸는 게 제일 좋은 실력.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경우에서 비슷해요. 경우에서도 쌤 왜 어떤 친구 입장에서 이게 일괄적 처리가 보이면 풀면 되고 안 보이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가 일괄적으로 풀리든 말든 그거는 그 친구 입장에서의 기준이 있을 거니까.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열을 해석한 눈이 높아지면 실력이 좋아지면 일반화된 식으로 바로 AN을 뽑아낼 능력이 생기겠죠. 그게 되면 그렇게 하고 알겠죠? 그게 안 되면 못 푸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발견적 추론이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 나오면 다 그냥 이 단계로 풀란 얘기야. 알겠죠? 일반하는 게 보여? 그러면 해석하는 능력이 좋은 거니까, 실력이 좋은 거니까 뚫으면 되고, 알겠죠? 일반하는 게 안 보여? 그러면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A4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한 이 발견적 추론을 진행하면 뭐 하면요. 이 발견이 뭐냐면 1, 2, 3, 4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해서 규칙 발견하는 소리야. 알겠죠? 예로 할 때는 최소 4개를 구해야 돼. 최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딱 접근했는데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A1, A2, A3, A4는 구해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죠? 더 구해봐야 되겠죠. 규칙 보일 때까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요. 봐봐. 2n개를 붙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2n개를 붙인 넓이가 AN이에요. 쌤 일단 일반화시켜서 풀어 봄직할 것 같아서 내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봐봐. 야, 얘를 2n개 붙이면 생각해봐. 이게 2개가 돼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직사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를 기역자라고 한 니은자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게 2개를 얘기하는 건데 2n개라는 건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n개가 붙어 있다는 소리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자, 얘가 2n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 하자 그랬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지? 그러면 2n개면은 봐봐. 요 넓이가 2개면 얘가 딱 직사각형 세팅되잖아. 그렇죠?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소리야. 이런 게 n개 있다는 소리야. 그죠? 2개를 붙이면 직사각형 그런 게 n개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됐습니까? 예지는 뭔 얘기들이 돼요? 2개를 붙이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2n개라 그러면 이런 걸 n개 만들었어 라는 뜻인 거죠. 상호되겠습니까? 그럼 봐. 요 넓이가 얼마야? 요 6이죠. 요 하나 더 넓이 1이니까.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넓이가 6인 게 n개 있으니까 an은 6n이야 이거. 이렇게 바로 an을 잡아낼 수 있다. 얘는 이제 이미 그 뭐가 잘 되는 거야. 일반화시킨 이 정도의 레벨은 잘 보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친구는 개별 질문 꼭 하시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되 이게 n번째는 감이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A1부터 구해. A1이 뭔데? 거기 n자리에 1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위와 같은 R 도형을 2개의 도형 R을 이어붙여 만든 직사각형 넓이야. 이해됐어요? 예진아 얘기 무슨 말인지 A1은 n에 1 집어넣은 거잖아. 그쵸? 얘가 시그마에서 10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다고 10번째나 15번째 보러 가면 안 돼. 무조건 A5부터 출발해야 돼. A1은 2개의 도형 R을 이어붙여 만든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쵸? 그럼 도형 R을 2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 만드는 거 봐봐.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직사각형 될 거 아니야. 그죠? 넓이가 얼마야? 직접 구해. 넓이는 6입니다. 6. 그죠? A1은 6. A2는요? 4개의 도형 R을 붙여 만든 직사각형이에요. 4개는 이런 게 띵띵 4개 나오겠지? 직접 그려. 안 보이는 친구들 알겠죠? 넓이는요? 요거 2개니까 12가 나오겠죠? 12. 오케이? A3, A4 한 다음에 등차수열이야. 6에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2단계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걸 잡아주면 이런 풀을 연습해야죠. 그래야 해석하는 실력이 늘 거 아니야. 실전이야? 이게 안 보여 바로 넘어가 이대로 풀어야지. 알겠죠? 어차피 그 단계야. 수열의 활용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일반한 해석을 도전하지만 안 돼? 빨리 A1부터 차근차근 잡아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시그마에 6n을 집어넣어라. 얘는 10부터 15까지 6n을 구해라 이 말이죠. 오케이? 여러분 이게 시그마로 풀려면요 1부터 15까지 해서 1부터 9까지 빼야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풀던가 아니면 이거 1차식이니까 어차피 이거 나열하면 등차 수열이야. 이해됐습니까? 등차합으로 풀어도 돼. 등차합으로 풀 건 봐봐. 10능이 60이죠. 더하기. 말하기 중요하지 않나? 15 넣으면 90입니다. 몇 개야? 10부터 15까지 6개예요. 그죠? 답은 그래서 2분의 6 곱하기 150이다. 이런 시그마 문제를 이렇게 등차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건 확실히 해석하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꼭 시그마 공식을 안 받더라도 저거 어차피 나이라면 등차 수열인 걸 아니까. L분의 1차식은 나이라면 등차 수열이죠. 결국 등차 수열 합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시그마 공식 써도 되지만 등차를 풀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5번 가시죠. 자, 오늘 푸는 이 시그마들 잘 보시고 복습 잘 하세요.
모의고사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 지금 다루고 있는 다 기본 유형들의 입각한 문제들 위주입니다. 지금 보면 자, 395 보시면요. 395입니다. 첫째 항의 양수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이 있다. 쫄리면 일반은 적어놔. a 곱하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쫄리면 항상 이렇게 하세요. n이 양수. 이러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봤어. 시그마 이런 절대값 운용을 자주 하죠. 얘네들이 k는 9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 가 66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보자마자 당연히 우리 무슨 생각을 하겠어? 얘 때문에 ak의 부호에 관심 갖지 않을까요? 그죠? ak가 양수면 얘는 2ak가 될 것이고 ak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ak로 튀어나올 거니까 뒤에 있는 ak랑 합해서 0이 되겠죠. 그죠? 요거 an이 음수가 되면 0 됩니다. an이 양수면 2ak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그럼 봐봐. 초항이 양수야. 여기 1 대입하면 양수야. 2a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2 대입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항 a2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a2는 초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잖아. 음수겠죠. 이게 등비수에서 공비가 음수가 돼버리면 부호가 뿔마 혹은 마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걸 건드려서 이 절대가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얘가 잠시만. 첫 번째가 양수니까 2a1이고요. 두 번째가 음수니까는 0 될 것이고. 세 번째는 2a3 되겠지. 네 번째는 0 될 것이고. 2a5 될 것이고. 일곱 번째야. 아홉 번째까지 있겠네. 2a9가 되겠네. 얘가 66이다. 이 소리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를 약분해버리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쭉 가서요. 얘가 33이야. 이 소리죠. 그죠? 이미 우리는 봐봐. 공비가 마이너스인 걸 알잖아. 힌트 몇 개입니까? 힌트. 한 개면 끝나죠. 좋네. 그쵸? 닫고 가겠습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깔아서 쓰기엔 5개나 많으니까. 그쵸? 등비합으로 갈게요. 봐봐. 여러분 등비수열을 두 칸씩 가도 등비수열이죠.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항은 내가 A라고 이름 지었고요. 그죠? 요 공비 얼마야? 공비 R 제곱 아닙니까? 그쵸? 그잖아. 응.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아시죠? 미안합니다. 아시죠? 자 이해갈게요. 봐봐. 얘는 그러면 등비수의 합이니까 5개고요. 공비는 R 제곱일까지. 그쵸? 요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공비가 뭐 음수인 거는 크게 상관 안 해도 되니까 공비를 R 제곱을 그냥 큰 걸로 보죠. R 제곱 마이너스 R이 우리 아는구나. 공비가 4일 거 아니야. 그쵸? 그죠? 그러면 5개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얘가 33이다. 요거 정리하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힌트 하나 받아서 잘 이용하면 되고 이 절대값은 등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운 게 예전에 등차 수열 쪽에 절대값이 있으면 걔는 확실히 다루면 짜증나는데 등비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바로바로 확인되니까 그렇죠? 그 절대값만 처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그마의 연산 쪽으로 가보시죠. 110페이지와 111페이지 쪽으로 가시죠. 질문. 그런 질문 없습니까? 지금 잘 못 풀었고요. 우리 혜빈이가 살아있나요? 407번. 40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07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풀이한 친구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봐봐. 자, 유리함수를 주고요. 위에 n,n분의 3도 있고요. 좌표 다 나와 있고요.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죠? 봐봐요. 자, 지금 처음 본 친구도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좌표가 n,n분의 3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n-1과 n 플러스 1 연결해놨잖아. n-1과 n 플러스 1. 그죠? 요 넓이를 an이라 하자. 얘도 이제 그냥 수열의 활용 문제인데 얘는 뭐 일반화가 바로 가능한 문제를 낸 거죠. 알겠죠? 이건 발견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넓이 구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얼마야? 2. 그죠? 높이가 얼마야? n분의 3. 이해했습니까? AN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n분의 3. 요건 바로 나온 문제야. 알겠죠? 오케이? 이제는 알겠니? 밑변이 2,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2겠죠. 그쵸? a는 나왔고요. 그때 질문이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9는 뺄게요. 헷갈리니까 9 곱하기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의 1이잖아. 그쵸? 맞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럼 봐. 여기에 an이 얘고요. an 플러스 1이 얘란 말이야. 그죠? 2 곱하면 n 플러스 1분의 9가 되겠죠. 그죠? 얘를 역수해라 이 말이니까 여기에 식은요 9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9는 약분되니까 결국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재미 또 있냐? 없냐? 까지 좀 73? 413? 네. 413번 보겠습니다. 413번 보시죠. 얘는 오늘 배우게 될 정화식과 약간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413 봐봐. 자, 모든 자연수에서 얘를 만족할 때 an 더하기 an 플러스 4가 11을 만족할 때 지금 an이 무슨 수인지 몰라요. 알겠죠? 모든 자연수에서 얘를 만족한다라고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a1 더하기 a5가 12고 그죠? a2 더하기 a6이 12고 세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도 12고 이게 뭐야 되겠죠? 이렇게 쭉 가는 선인 건데 그렇죠? 나한테 구하라는 게 S16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얘 또한 아까 쓰인 푼 SM 문제처럼 뭔가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A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등차등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나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봐봐. 그러면 네 번째, 여덟 번째 12일 것이고 다섯 번째, 아홉 번째 12일 것이고 언제 만나? 잠깐만. 끝났네. 이렇게 하면 만나네. 그죠? A4부터 A1부터 A4까지부터 A5부터 A8까지 S8은 뭐 다 더한 거. 띠리릭 다 더한 거. 48이네. 끝났습니까? 그죠? 이게 발견된 순간 이제 수가 모이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뭐가 됐어? A5를 쓰는 게 아니라 9를 넣어버리면 A9 더하기 A13? 10일 것이고. 그죠? 이거 9 넣은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 넣어버리면 A10 더하기 A14 또 10일 것이고 A11 얘가 이제 이걸 왜 줬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15도 12일 것이고 A12 더하기 A16도 10이겠네요. 그 다음 8개 합이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S16까지 구하면 48 더하기 48이 96대 1. 이해했죠? 나머지 합은 구할 수가 없죠. 알겠죠? 뭔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화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겠죠? 결국 뭐 대인 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또 있습니까? 지금 방금 푼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풀었던 아마 이따가 해설할 것 같아 415번 문제가 이제 이번 그 작년 9월에 나왔던 그런 문제였죠. 네, 수열에 이제 이상한 문제들은 다 대입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416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것들을 기점 잡아서 415와 416으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틀의 문제가 많고 417과 418은요 다 대입에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숙제 안 한 친구들은요 풀이법 없습니다. 시그마의 쌤이 시그마 용법 정리해 드릴 때 3차 ER 다음 식은 그냥 공식, 지수식은요 등비실 합, 그 다음 축적해서 모양 세 가지 있죠? 그것들 나오면 풀이법이 다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의 모든 시그마는 어차피 대입이야. 대입에서 규칙 발견. 알겠죠? 여기 있는 그 후반부 문제들은 다 대입에서 직접 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5페이지에 시그마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숙제 아니었죠? 그죠? 여기부터 오늘 시그마 활용 정리하고 저는 했다가 이제 저만씩 들어갈게요. 자, 시그마 활용 쪽은요, 딱 요거야. 419번 봐봐. 419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419번 풀어봐. 1분 드립니다. 1분.
말은 1분 안에 풀이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프린트에서 많이 연습했던, 많이는 아니고 연습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일부만 드립니다. 스톱. 봐봐요. 아니 아직도 이게 안 잡혀있나? 주목. 뭐 이거 적용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 레슨입니다.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봐봐. AKSN이 얘네요. 무슨 수열합이야? 공차가 얼마지? 2. 초항은요? 마이너스 1. AN 나왔네. AN은요? 2N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노트 보고 공부 좀 합시다. 식이 얘는 바로 나와야 돼. 그런 다음에 A2K 플러스 1을 구하래. A2K 플러스 1. N까지가 아니고 20까지구나. 집어넣어. 이게 2K 플러스 1 구하라는 거니까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쓰면 4K 마이너스 1이네. 그쵸? 대입하시면 시그마 K는 20까지. 여러분 바로 보여야 돼. 4K 마이너스 1. 공 쓰면 답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등차압을 던졌는데 지금 여기서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식 바로 체크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정도 문제로 잘 안 낸다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요 423번 이렇게 낸다니까. 바로 체크해야 돼. 423번 봐봐. 어려운 얘기야. 자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실전형으로 가잖아요. 423번처럼 냅니다. 이 12번 4점이잖아. 그치? 12번 4점이면 이제 딱 중 4점이야. 알겠죠? 고난도 4점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 다 먹어야지 이제 여러분 원하는 점수대로 가까워집니다. 봐봐. A1이 2래요. 알았어. B1이 2인 등차수의 BN이야. BN은 등차야. BN이 등차야. 초항이 2래요. 야 이걸 보는 순간 내가 파악되는 건 힌트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때 시그마 봐서 시그마 아마 여러분 눈에 안 보일 텐데 시그마 K는 N까지 잘 봐봐. BK 플러스 1분의 AK가 2분의 1N 제곱이야. 사실 이걸로도 문제는 풀 수는 있는데 일단 봐봐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겁니다. 얘가 무슨 수열이라는 소리야? 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상황됩니까? 왜? 야, 요 놈의 SN이잖아. 그죠? 얘의 SN이 N만의 2차씩 상수항이 없습니다.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SN의 역할이 되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 하는 거야? 공차가 1. 초항은 1분의 1.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의 일반항 구하면요 bn 플러스 1분의 an은 공차가 1이고 초항이 2분의 1입니다. n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줘야 돼. 이게 그게 실전형이라고. ak를 박아놓는 게 아니라 식을 장난친단 말이야 얘들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오케이 얘를 구해놨어. 나한테 ak 구하래. 그죠? AK 구하려면 잠깐만 AK는 AN에다 AN은 N-2분의 1 곱하기 BN 플러스 1인데 그죠? 얘를 알아야 AN을 구하지. 그쵸?
그럼 얘를 구하려고 봤는데 잠깐만 이건 등차수열이거든? 그죠? 초항은 알고 있어. 힌트 한 점 내면 되지? A1이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야 여기에다 1 대입하지 뭐. 얘는 1 대입하면 A1은 1르빈 2분의 1 곱하기 B2 아닙니까? 그죠? A1이 2라면서 아 B2가 4인가 보네. 상황이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낼 포인트가 있으니까 4점짜리 12번인 거지. 알겠죠? 그냥 이 판만 딱 뽑아내서 바로 툭 뚫리면 3점이거나 쉬운 4점이겠죠. 이랬어요? 뭔가 정리를 해놓되 기본기로 정리돼 있어야지. 그런 다음에 뭔가를 찾아내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나왔으면 뭐 B1이 2고 B2가 3이면 등차수열이라면서 BN 나오면 BN이 얼마? 공수가 2니까 2N 되겠네. 2N. 됐어요? 나는 BN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BN 플러스 1을 넣어요. 여기 N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2N 플러스 2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럼 결국 봐봐 어떻게 돼? BN 플러스 1이니까 AN은요 집어넣어버리면 N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2인데요. 딱 보니까 뭐 2를 열로 주라는 얘기네. 그러면 2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전개만 되겠죠. 전개하면 이게 AN이다. 전개해서 시그마 공식에 써라. 이 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푼다고 이런 문제를. 알겠죠? 어렵다고. 알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연습시켜 드릴게요. 424번. 424번 보고 AN 구해보세요. AN. 424번 가지고 AN 구하라. 뭐 대입에서 푸는 건 풀지 알 거니까 AN만 구해봐. 424번 보고 힌트를 보고 AN은 뭐다? 구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그쵸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엄청 많이 강조하면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죠. AN만 다 구해봐. 그랬어? 그랬어? 이형 그랬어? 못 그랬어? AN 구해요. AN이 지금 구해놓은 건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렇지 AN 말 그대로 AN 그냥 AN이 뭐냐고. 잘 기다려. 나도 지금 이유는 뭐야? 네 내용을 잘 모르네. 비스무리하게 보내놨는데 잘못 쓰여져 있네. 써 있는 게 잘못 써 있다. 그러니까 그게 예의 일반항이야. 지금 없어져야지. 애는 바꿔야지.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약간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식이 안 맞아. 봐봐요. 얘의 SN이 얘래요. 얘는 등차수열이네. 그죠? AN은 등차가 아니고, 그죠? 제가 등차수열이겠지, 그죠? 얘가 어떤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2고요. 초항이 2인 등차수열이네, 그죠? 그러면 얘의 일반항은 n 플러스 1분의 AN. 얘가 일반항이야. 이수열 일반항, 그죠? 얘는 뭐다? 초항이야. 공차가 2, 초항이 2, 2n이다, 이 소리. 되겠습니까? 그럼 AN을 구할 거면 AN은 2n에다가 곱해야지. n 플러스 얘가 이제 AN이죠. 되겠습니까? 그 문제까지 진행해버리면 시그마 n1부터 10까지 AN 분의 1을 넣으잖아. 역수치수 넣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하고 표 넣을 것이고요. n 곱해서 되겠습니다. 이건 부음문수로 풀어라 하는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딱 세팅이 잡혀 있어야 알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자주 씁니다. 아시겠죠? 잘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늘 점화식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 오늘 요즘 중요한 화두니까 쉬었다 가시죠. 지금 가시죠. 여러분 시그마 기본 연산이랑 방금 얘기했던 SN을 통해 AN 구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유형일 수 있으니까 나오면 봐봐 4점을 배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풀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등차 합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출도 다 보시면은 등차 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점화식에 대한
풀이 라인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화식 라인 점화식. 요즘 뭐 화두죠. 네, 이번 이게 여러분들 아마 모르고서 보면 시간이 많이 나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대응할 만한 유형들이 있겠으나 알겠죠? 이 점화식 또한 이 시간을 좀 잘 유동해서 투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왜냐면 수학적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정리를 잘하면 뚫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물론 이게 22번이나 20번 좀 빡세게 주관식 나와버리면, 그렇죠, 요즘 또 나온 패턴처럼 뭐 A1의 값들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짜져버리면 빡세긴 하겠지만 객관식 라인이라면 당연히 좀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잘 이제 상황에 따라 잘 써보시고, 일단은 점화식 파트를 정리해보면, 점화식이라는 것이 뭐 이 교과서에는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용어들이 중요하진 않죠. 알겠죠? 이 점화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열의 힌트를 주는 방식이죠. 수열의 힌트를 줄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얘네들의 관계식으로 수열의 힌트를 주는 방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항을 가지고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AN이 등차야,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야 라고 힌트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뭐 AN을 구했었죠. AN은 뭐 2N 플러스 1이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힌트를 주는데, 야 AN은 나이를 보면요 3, 5, 7, 9,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라고 힌트를 줘도 뭐 일반을 잡아줄 수 있겠죠. 등차수열 1이거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주는 거죠. 야 초항이 3인데 AN 플러스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가 2를 더하면 돼. 얘는 모든 자연수에 성립해 라고 얘기하면, 초항이 3이고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 2를 더해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얘기야? 등차수이라는 얘기죠. 공차이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힌트를 주는 방식을 점화식이라 부를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점화식의 풀이는요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풀이법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여기 점화식은 쌤이 이렇게 표현하죠. 발견적 추론으로 풀어라. 발견적 추론으로 풀어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n에다가 1, 2, 3, 4 대입을 하세요. 두 번째, 나온 숫자들을 나열을 하세요. 세 번째, 규칙이 발견될 것이다. 규칙을 보고 네가 풀어라 그냥. 알겠죠? 풀이법 끝. 풀은 되게 쉬워. 풀이법을 정리하는 건 쉽지만 이제 이 레벨이 점점점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출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수학 공부를 할 게 없습니다. 수학적 공부를 할 게 없고요. 말 그대로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알겠죠? 분류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규칙 발견할 때 이제 뭐 단계를 구십자면 등차 등비는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보입니다. 워낙 규칙 쉬우니까. 그 다음 등차 등비가 아닌 피보나치일 수 있다. 피보나치 기억납니까? 앞에 2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2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이런 규칙도 있죠. 뭐 뭔지는 알아야지. 뭐 예를 들면 뭐 1, 1로 출발하면 그 다음 2, 3, 5, 8, 13 이렇게 하는 수열이 있죠. 이런 존재는 알아야지. 이런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2항을 더해서 그 다음 거 만들고 2항 더해서 그 다음 만들고 이런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통은 아니면은 과정 또는 결과 추론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결과 추론 문제가 대부분이다. 요거는 뭐 계산되는 과정성의 규칙이 있으니까 산수하지 말고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결과 추론 문제는 그냥 계산 결과 다 적으면 보여 그냥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 문제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일이 생기네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네. 뭔가 일이 좀 발생해서 선생님이 수습을 잠깐 한다. 미안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렇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점화식은 이런 풀이로 풀면 되는데, 물론 이제 모든 풀이는 같습니다. 대입해서 나열하고 추론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막연한 추론을 여러분들 요구하면 이제 규칙 발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모양을 아마 필기장에 잡아놨을 거예요. 모양이 뭐냐면, 첫 번째 봐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의 모양은 잡혀 있습니다. 방금 봤지만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가 숫자를 넣는 힘이, 알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사실 암기는 아니고 그냥 이해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 숫자를 넣어서 이거 등차수열이죠. 얘가 공차겠죠. 이건 파악이 쉬운 과정이죠. 그 다음 간혹 등차 중앙으로 문제를 준단다. 가운데 있는 항의 2개가 앞에 거랑 그 뒤에 거의 합이랑 같아. 얘도 등차 점화식이에요. 얘 또한 얘는 그냥 등차 중앙을 표현한 거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1이 앞항에다가 숫자를 곱한 형태. 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앞항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다음 만들래. 이게 등비수열이죠. 그때 여기 있는 숫자가 뭐가 되겠어? 공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처럼 등비 중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등차등비는 저렇게 점화식의 모양에서 힌트만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신경 써야 될 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서는 과정 추론 문제도 있어요. 과정 추론 문제는 뭐냐면 봐봐. 과정 추론 문제는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가 여기 숫자가 있으면 등차고요. 여기 숫자 대신에 n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이런 게 보통 과정 추론입니다. 혹은 다음 항을 만드는데 n에 관한 식을 곱해놨어. 앞항에다. 그러니까 등차 등비에 숫자가 있을 자리에 식이 들어있다. 여기 과정 추론입니다. 이 과정 추론이라 부르는 놈은요. 계산을 다 해버리면 규칙이 안 보여. 계산되는 과정 속에서 규칙 잡아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결과 추론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유형들이야. 알겠죠? 다음 항을 만드는데 좀 복잡한 이 분수 형태 거. 요런 걸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거. 얘는 그냥 결과 추론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점화식을 풀 때 이런 모양들을 알고 풀어야 되겠죠? 물론 이 중에 잘 나오는 건 누구냐? 등차 등비가 제일 잘 나오고 등차 등비가 나와버리면 어차피 그 수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등차 등비 수열 문제거든요. 점화식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건 얘네들이 아니라 그냥 그 외. 그러니까 이상한 점화식들. 알겠죠? 이건 어차피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걸 얼마나 잘하냐의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논리적인 어떤 접근들을 요구하는 게 점화식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이 짜져 있는 게 여기 점화식 문제인데 다른 예를 들면 봐봐.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세요. 등차 등비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등비는 점화식의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등차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로 보는 건데 봐봐. 428번입니다. 이건 글로 읽을 거야. 428번입니다. A1이 3이고요. 이런 점화식을 만족하는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공차가 얼마나 얘기야? 2란 얘기죠? 총합 공차 나와서 일반은 구하겠죠? 끝 그냥 알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429번 마찬가지입니다. 봐. AN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좋은데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똑같대.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이런 얘기거든. 세 개의 항이 있는데 n이 얼마든 간에 얘 빼기 얘랑 얘 빼기 얘가 똑같아. 그게 이제 등자 차가 항상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대로 이해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요식이 나와요. 요식이. 등차 중앙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429번도 글을 딱 읽자마자 점화식을 보자마자 대입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알겠죠? 보자마자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하고 힌트 2개 나왔지? 그러면 끝. A, D로 정리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점화식의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430번 마찬가지죠. 봐봐. 이건 눈으로 보고 넘어갈 거야.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N이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공비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초항 나와 있으니까 1반은 나왔겠죠.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431번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첫 번째 항과 네 번째로 줬는데요. AN 플러스 1이 루트 AN 플러스 1과 같아. 양변 제곱하면 등비 중앙 얘기하는 거죠. 그죠? AN은 등비 수열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걸 점화식으로 표현할 뿐인 거죠.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 등차 수열은 아니고 가는 특이한 힌트 좋지만 432번이요. 나에서 AN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죠. 공비가 마이너스 2. 알겠습니까? 가에 A와 R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풀리겠죠. 등차 등비는 점화식 자체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통해서 뭐 등차 등비 수열이 어려운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어려운 점화식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 넘어가서 119페이지에 여기 있는 봐봐. 433번의 점화식 봐봐. 얘도 중요 유형 아니야. 요즘 잘 안 내. 알겠지? 근데 뭐 교과서에 있는 유형들이니까 체크해야죠. 433 보시면요.
특히 약수 용수 친구들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쓰기가 할 게 많으니까 오히려 수능에 더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433 보시면요. 요거 과정추론 문제인 거 알겠어? 점화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알겠냐? 알겠습니까? 네, 과정추론 문제가 되고 433 알겠습니까? 네. 풀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434 마찬가지야. 과정추론 문제죠. 요런 모양인 거 알겠냐? 체크됩니까? 등비실 아닙니다. 숫자 있을 자리에 n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요게 쓰여만한 과정추론 문제야. 그 다음에 435번이 결과추론 문제죠. 모양 구분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건 다 교과서 버전의 유형들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435번은 별거 없어. 1 대입해서 A2 구하고 2 대입해서 A3 구하고 3 대입해서 A4 구하면 규칙 보여 그냥. 그걸로 A20 잡으면 돼 그냥. 이해됐습니까? 결과추론 더 할 게 없어요. 436도 과정추론 문제긴 한데 436은요 규칙을 발견하려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네 번째 값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냥 1, 2, 3 대입해서 네 번째 값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규칙 보라는 얘기 아니고 알겠죠? 자, 쌤은 과정추론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여러분 연습하라고 쌤 좀 더 어렵게 문제 하나 짜겠습니다. 433번과 유사를 할게요. A1이 이거 똑같이 AN 플러스 1을 이렇게 볼게. 그 문제는 달라.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곱하기 A인데 오케이? 얘를 만족하는 점화식이 있다. 일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쌤이 말하는 과정추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과정추론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일단 N 1 대입하세요. 어차피 풀이법은 다 이거야. 다 대입해서 풀면 돼. 알겠죠? 다른 새로운 풀이법 없습니다. 대입을 정리를 잘하셔야 겠죠. N 1 집어넣어버리면 A2는 1, 1은 얼마야? 5분의 1 곱하기 A1입니다. 그죠? 산수하지 마시고 여기 2 대입하고 는 1 필요 없어. 알겠죠? 이미 그 규칙을 모르는 거야. 과정추론 연산하지 마. A1도 대입하지 마. 냅둬 그냥. 알겠죠? N에 2 대입할게요. 요거는 유형을 다 알고 푸는 거기 때문에 시킨 대로 풀어야 돼. 알겠죠? N에 2 대입하면요. A3은 2 넣으면요. 7분의 2 넣어버리면 3 곱하기 A2입니다. 과정추론은 이 A2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 왜? 그래야 연산되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얘는 7분의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A1. 산수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할게요. N에 3 대입하면요. 3, 3, 3 넣은 거야. A4는 네 번째 항은 3 넣어버리면요. 9분의 5 곱하기. 그죠? A3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지. 그죠? 어떻게 돼? 7분의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A1. 됐나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미 규칙 보이고요. N에 4를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하면요. 4, 4 넣어버리면 11분의 4 넣으면 7 곱하기 A4가 되잖아. 9분의 5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A1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라지냐면 추차입니다. 위에 있는 게 한 칸 뒤에 아래 거랑 사라져요. 위에 있는 게 한 칸 뒤에 아래 거랑 사라집니다. 이게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남기는 과정추론 문제인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AN은요. 잘 봐. AN은 잘 보세요. 얘가 2배 한 거야, 1 더한 거잖아. 2배 한 거, 1 더한 거야. 2n 플러스 1로 출발합니다. 이걸 규칙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A2는 5분의 1부터 출발이고요. A3는 7분의 3부터 출발이고요. A4는 9분의 5부터 출발이고 A5는 11분의 7부터 출발이다. 그죠? AN은요 2n 플러스 1부터 출발할 겁니다. 여기는요 봐봐 4 작잖아. 4 빼면 2n 마이너스 3이야. 곱하기 2씩 작아지죠? 2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하나 더 써볼까? 2n 마이너스 3, 2n 마이너스 7 이렇게 쭉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에 한 3개 쓸게요. 9분의 5, 7분의 3, 5분의 1, A1 이런 식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수열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봐봐 위에 거 한 칸 뒤에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쉽게 말하면 큰 거 두 개 축차죠. 작은 거 두 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AN을 구해보면 AN은 분모는요 얘 둘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분의 분자는요 3이랑 A1이 2였잖아. 6 남겠네 6. 이해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게 과정추론의 패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교과서 버전의 풀이는 연습을 한번 해야지. 알겠죠? 여러 번 제시한 여기 433과 434는요 쉬운 버전이라서 일부러 더 어려운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 결과 정리하지 마시고 계산되는 과정 속에 어떤 규칙을 찾아보시면 금방 뽑히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연습한 문제가 이런 놈들은 아니고 이런 놈들 가볍게 이제 교과서 유형이니까 한번 체크하고 넘어오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습해야 될 건 다 그 외의 문제들인데요. 그 외의 문제들은 여기 뒤에 이제 쌤이 이제 스토리별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즘에 워낙 저마식이 어렵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자 120페이지부터 보시면요. 120페이지도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저마식 쭉 다 나와 있어요. 이 최근에 나온 이제 킬러 수준까지 문제를 다 깔아놨는데 여기부터는 그냥 여기 없는 저마식이야. 쌤이 여기에 유형을 정리해 놓은 저마식은 교과서에 소개된 저마식들이야. 알겠죠? 이건 뭐 일반적인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걸 쌤이 풀이법을 한 가지 정리한 것 뿐인 거고. 알겠죠? 어차피 대입은 뚫리니까. 알겠죠? 거기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생판 모르는 이런 저마식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어차피 풀이법이 한 가지입니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규칙이 보일 때까지 열심히 대입해서 규칙을 잡아내면 돼요. 알겠죠? 뭐 대입하는 툴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요. 437처럼 437 봐봐. 이거 하나로 가볍게 연습할게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2n인데요. 이 문제 보시면 세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랑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 모양 자체가 두 개, 세 개, 다섯 번째밖에 요구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규칙으로 나가려 빨리 때 두드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좀 센스가 있다면은 봐봐. 어차피 A3 가지고 여기 3 대입하면 A4 나올 거 아니야. 4 대입하면 A5 나오겠죠? 초항을 잡을 필요도 없어. A2 잡으려면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얘를 물론 초항을 문자로 두고 하나씩 두들겨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세 번째 가지고 두 번째랑 다섯 번째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봐. 거꾸로 갈 거면 n에 2 대입하면 되죠. A2 곱하기 A3가 이게 얘네들이 원하는 정확하게 풀이야. A3가 1이니까 A2가 4라는 거 잡았네. 어차피 일반은 구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항부터 뒤로 갈 거면요. 점화식을 이렇게 쓰지만 an 플러스 1은 an분의 2n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대입하기 편해요. 알겠죠? 여기다가 봐. n에 3을 대입할게. 3.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 항은 a3분의 6이니까 그렇죠? a3 1이니까 6n. 네 번째 항 구이고 그렇죠? 다시 n에 4를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은 a4분의 4 넣으면 8이잖아요. 6분의 8,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네, 그렇죠? 여기 두 개 나왔네. 그럼 끝. 이미 환경 체크부터 해야 돼. 이게 일반항을 구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 개 안 되는 숫자들 잡아내는 건지 알겠죠? 요런 눈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 그냥 대입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대입을 1, 2, 3, 4 하다 보면 웬만한 건 다 뚫리는데요. 뭐 442번처럼 봐봐. 442번은요. 초항의 숫자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상황이 돼요? 그러면 점화식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거 못 풀면 완전 바보지. 442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 체크 될 줄 알아야 돼. 얘를 봐봐. 첫 번째로 줬잖아. 점화식이 쌤 점화식 이상한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초항을 줬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냥. 이래서 요거는 그냥 1 대입해서 두 번째 항 구하고 2 대입해 세 번째 항 구하고 3 대입해 네 번째 항 구하고 이러면 끝나 그냥. 상황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뚫리는 문제인데 이제 얘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지금 그 다음에 있는 443이나 444나 이런 것들은 다 초항을 다 줬기 때문에 주어진 점화식에 1, 2, 3, 4 대입하면 그냥 규칙 다 나와버립니다. 요까지는 상황이 되겠죠? 미분 체크 됩니까? 네,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겠죠? 알겠죠? 물론 어떤 규칙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대입하면 뚫리겠죠? 그러다 그렇게 풀다 보면 첫 번째로 445번 같은 게 한번 걸릴 수 있다. 445번 봐봐. 요건 풀이법이 좀 필요한 점화식이고요. 간간히 출제될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445번입니다. 445. 여기 지워버릴게요. 필기장에 있으니까. 445는 뭐냐면 필기장에 요 얘기가 적혀 있을 거라 판단되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안 적힐 수 있어요. 뭐냐면 점화식을 풀 때 이렇게 AN과 SN이 같이 나와 있는 점화식. 얘가 445번을 예시로서 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 밑에 쓸게요. 예를 들면 얘 봐봐. AN 플러스 1은 SN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죠?
오케이? 요런 문제는 여러분 풀이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대입 문제 아니야. AN과 SN이 같이 나온 점화식은요. 요거 평가원에서 뭐 꽤 낸 적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알겠죠? 예, 이 꽤 한 3, 4년 분기로 한 번씩 나옵니다. AN과 SN이 같이 있으면 SN부터 없애세요. SN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쌤, SN은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 SN의 성질을 배운 거 하나밖에 없잖아. S1이 A1인 걸 이용하시고 SN에서 SN-1을 빼는데 AN인 것도 이용하시고 얘는 2 이상만 쓸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렵게 파는 저기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A1이 1이다까지 나와 있어.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A10을 구하래. 그죠? 그러면 주어진 정화식 보면 선생님 얘가 SN과 같다는 건데 이거 AN과 SN 같이 있는 정화식이잖아. 그쵸? 이걸 하라고. 자, 이거 하는 무슨 말이냐 봐봐. 첫 번째 N이 1 대입해. A2는 S1이 1인데 1이겠네. S1 A1이 그렇죠? 두 번째가 1이네. 그렇죠? 두 번째 자 SN에서 SN-를 뺄 거면 잘 봐. AN 플러스 1은 SN이지. 나는 SN-1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N-를 대입할게요. AN은 SN-1일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죠? 이렇게 N-1 버전을 세팅하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둘을 빼야죠. 빼면 좌변을 빼면 옆에 쓸게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SN 빼기 SN-1이잖아. 그죠? 그게 뭐야? AN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합니다. 이가 주어진 식이야. SN과 AN이 같이 있잖아. 그거는 이렇게 푸는 문제야. 어떻게? 여기 N자리에 N-를 적용하시고 쓰시고요. 빼세요. 그러면 얘 빼기 얘는 얘 빼기 얘잖아. 얘 빼기가 뭔데? AN이잖아. 그죠? 디테일이 있어요. 단 얘는 2 이상만 가능해.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가 나와? 2AN. 보통 이런 문제가 다 등비가 나오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교육과정만 축소가 돼가지고 다른 수열이 침범할 수가 없어. 여러분 때문에. 알겠죠? SN과 AN 같이 있는 거 다 등비로 뽑힐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 가능해. 즉, 두 번째 항부터 등비야. 공비가 2.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변태인 거야. 첫 번째도 1이고 두 번째 1이었잖아. 그렇죠? 이 AN을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항 1이고요. 두 번째 항 1이고요. 이제부터 등비야. 공비가 2. 어떻게 되겠어? 2의 제곱. 2의 3승이 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지?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어. 10번째 항. 그죠? A 곱하기 R에 N-1 있다고 쓰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변태 아니야. 그죠? 두 번째 항 출발할게.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그죠? 몇 칸 간 거야? 8칸. 공비를 8번 곱해야지.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얘는 풀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냥 1, 2, 3, 4 때려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SN과 AN이 같이 나온 건 쌤방 푼 것처럼 이렇게 풀이가 가능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훈련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이해되겠죠? 오케이? 수학적 공부가 필요한 문제라는 소리야. 요거 잘 잡아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냥 A1부터 깔려있는 그런 문제야. 그때 선생님 450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옛날 우리 기본한성할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450번 보세요.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요 450번 전까지 문제는 뭐 그렇게 빡세지 않게 잘 풀릴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 느끼는 빡셈이 450번부터 출발일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잘 보세요. 450번입니다. 이건 치울게요. 자, 450번을 보시면 봐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다. AN은 등차 수열. 신경 등차 수열. 공차는 0이 아닌데 알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B1은 A1과 같대요. B1은 A1과 같다. A1은 등차니까 A라 할게요. A라 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n-1 더하기 AN.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Bn-1 더하기 빼기 AN. n이 3의 배수. 그죠? 그리고 B10이랑
A10도 똑같다. 그랬을 때 B10분의 B8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화식으로 풀다 보면요. 요까지가 이제 중간 버전인데 난이도 중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예전 스타일이긴 해요. 예전 스타일이 뭐냐면 봐봐. n을 지금 여기 대입을 하는데 n이 요거보다 쉬운 문제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되는 대입도 많이 요구합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들의 점화식을 풀다 보면 규칙이 보통 어떻게 있냐면 봐봐. AN을 홀짝으로 분리된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물론 규칙이 단계별로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바로 뭐 규칙이 뭐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건 쉬운 문제겠죠?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해서 대입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한 칸씩 건너 떠서 봐야 규칙이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홀짝으로 분리된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면 홀수일 때 식과 짝수식이 다르니까 이게 규칙이 존재한다면 분명 홀수 번째 봤을 때와 짝수 번째 봤을 때 규칙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경험치를 다 쌓고 있어야 돼. 그럼 얘처럼 봐봐. n이 3의 배수인 거랑 3의 배수가 아닌 걸 내가 대입해가면서 규칙을 발견할 거면 얘는 아마 규칙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아? 첫 번째랑 네 번째를 봐야 돼요. 세 칸씩 봐야 돼. 쌤, 이런 문제를 풀어서 세 칸씩 봤는데 규칙이 어떤데? 그럴 수도 있지. 100%가 있어. 근데 보통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를 봤어? 다섯 번째를 봐야지. 이런 식의 수열을 하나씩 보고 있잖아. 얘는 이미 점화식을 공부를 안 해본 거야. 알겠죠? 그냥 홀짝으로 세팅되고 있어. 그거 100% 이제 두 칸씩 보라는 얘기고요. 3의 배수 짜고 있어. 그거는 당연히 세 칸씩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약간 들어가 있는 얘기야. 알겠죠? 쌤, 무슨 규칙인데? 그건 난 모르지. 네가 해봐야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단 말이야. 100%는 없습니다. 그냥 100%가 있어. 그지? 100%가 있으면 너무 쉽지.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봐. 대입을 해봅시다. 뭐 맞는지 아닌지. 다만 모양을 보니까 세 칸씩 있을 확률이 높아. 알겠죠? 일단 A에는 등차니까 A와 D로 가급적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여기는 2 이상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2부터 넣어보죠. 자, B1은 나와 있으면 A야. 알겠죠? B1 A고요. 적어놓을까? 규칙을 봐야 되니까 B1 A고요. 자, N에 2 넣을게. B2는 2 넣었습니다. 2는 3의 배수가 아니죠. B1 더하기 A1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A가 돼서 2A가 되겠다. 그죠? 계산 과정 한번 보시고 이것도 한번 써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N에 3을 넣은 거야. N이 뭔지 잘 봐야 되겠죠? N이 3의 배수예요. 어떻게 해야 돼? 3 넣어버리면 B2에서 A3를 빼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죠? 잠깐만. 이거 과정 추론이는 확률도 좀 있어서 잠시만요. 여기다가 살릴게요. 이거 A1인데 B1으로 출발했으니까 A1을 썼거든요. 자, 봐. 진행해보면 B2는 여기서 되는 거죠? 그럼 B3는요 2 있는 거니까 이거 2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시 합니다. N에 3 대입한 거야? 3 없구나. 잠시만요. 몇 대까지.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2는 거 제대로 했냐? 2는 B1 더하기 A1. 오케이. 이해 맞죠? 그죠? 자, N에 3을 넣어버리면 B2 마이너스 A3야. 알겠죠? B2가 지금 얘였어. A1 더하기 A1이네. 마이너스 A3네. 맞습니까? 그쵸? 산수할게요. 2A 마이너스 A 플러스 2D잖아. 계산하면요. A 마이너스 2D 나오겠다. 그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계산 과정 속에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은 결과치에 있는지 몰라서 다 쓰고 있는 중인 거죠. 됐습니까? 얘는 뭐 A1일 것이고 N에 4를 넣을게요. 네 번째 항은요. 위에 넣어야죠. B3 더하기 A3입니다. 그죠? N에 4를 넣으면 A4구나. 됐어요? 오케이? 네. B2에 큰일 날 뻔했네요. 땡큐. B2에 B1 더하기 A2네. 아우씨 여기서부터 이상했어. 잠깐만요. 수정할게요. 어이구. 미안합니다. 다시요. A1 더하기 A2네요. 그쵸? 그럼 얘를 AD로 정리하면 AA 더하기 D니까 2A 더하기 D구나. A2.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여러분 요게 마이너스 D인 거 알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빼면 D, 반대로 빼면 D인데 뭐냐? A3 빼기 A2면 D인데 반대로 빼서 마이너스 D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A 마이너스 D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과정 추론과 결과 추론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해해 볼게요.
아 규칙 보이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에 플러스 A4네. 그쵸? 이랬습니까? 그치? B3 A잖아. 그쵸? B3 더하기 A4 됐습니까? 뭐 정리하면 여기서 적어볼게요. 얘가 잠깐만 이렇게 한 게 D 2A 더하기 D니까 2A 더하기 2D. 결과 안 보이는 친구들 A0 대입하면 되겠냐, 그쵸? 그 다음에 N에 5 대입해보면요 위쪽 라인이야. B5는 B4 바로 쓰자 그냥 B4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 산수하면 잠깐만요. 얘가 잠깐만 여기에서 A 더하기 4D니까 3A 더하기 6D 되겠다. A대로 대입해봐. 알겠습니까? N에 6을 대입하면요 B6은요 B5 마이너스야. 얘 마이너스 A 됐어요? 산수할게요. 2A 플러스 D 나올 겁니다. A 플러스 5D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과정추론으로 보는 게 더 이쁘겠네요. 이해났습니까? 그렇죠? 규칙이 보이네. 어떻게 되겠어? 내가 B10 구해볼까? B10은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마이너스 A6 이렇게 가지고 A7, A8 빼기 A9 더하기 A10 얘는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가 A10이다 이 소리. 자 됐습니까? 그쵸? 요거 넘겨서 삼수해버리면 날려버리면 는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요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 봐봐. 여러분 봐봐요. 얘가 세 개씩 묶으면 이거 등차 수열일 거 아닐까? 등차 수열이에요. 요게 됐습니까? 왜? 봐봐. 얘한테 3D 더하고 3D 더하고 마이너스 3D 한 거야. 3D 더하고 3D 더하고 마이너스 3D 했죠. 오케이? 헷갈리면 AD로 밀어 그냥. 식이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세 개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 놈이 세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얘가 등차 중앙을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즉 요 놈 세 개가 0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결국 이거 A4 더하기 A5 마이너스 A6가 0이라는 얘기고요. A4 더하기 A5가 A6랑 같다는 얘기고요. 2A 더하기 3D 4D 7D냐? A 더하기 5D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A를 정리한 거야. 넘겨버리면 A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걸 얻으시겠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말하는 거 B10은 이미 구했잖아. B10은 A10이니까. 그쵸? 얘는 A10이고 B8도 이미 구했습니다. 왜? B8이 봐봐. A1 더하기 A2 빼기 A3 A4, A5, A6 그 다음에 7A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이미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 대입해서 D로 정리하면 답은 나올 거야. 그럼 끝. 대충 이해됩니까? 이게 D를 못 구해요. 왜냐면 분수를 줬기 때문에 얘가 몇 D 나올 거란 말이야. 약분되면 답은 나오겠죠. 뭐 이런 구조인데, 오케이? 쌤이 적다 보니까 내가 지금 봐봐.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뭐냐면 과정 속에서 확실히 규칙이 잘 보이고요. 물론 AN으로 정리해야 되겠지만 산수를 안 해도 잘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산수 한 친구가 있다면요. 선생님 제가 이런 생각 못해서 제가 결과를 적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A대로 조졌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아까 얘기한 거 봐. 첫 번째 항이 A1이면요. 얘를 본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봐야 돼. 얘가 지금 얼마 더 있냐면 A 더하기 2D를 더했어.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7번째 항을 구하잖아요. 만약에 7번째 항을 구하면 B7은요. 내가 보여볼게. B7을 구하면 여기 더하기 A7일 거니까 3A 더하기 7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뭘 했냐면 A 플러스 5D. 여기 규칙이 안 보이네. 그죠? 첫 번째 항으로는 규칙이 출발하면 3칸씩 가면 안 보입니다. 잘 알겠죠? 여기 뭐가 좀 더럽게 나와 지금. 내가 산수 빨리 써봤나? A 플러스 6D 더하면 맞아요. 산수 이상이 나와. 근데 얘가 지금 봐봐. 어차피 잠시만요. 8번째 항이면 잠시만요. 8번째 항이 3으로 난 나머지가 2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2A 더하기 D
다섯 번째 항이 3A 더하기 D. 잠시만요. A 더하기 5D. 오씨, 이거 여덟 번째 구해봐야 되네요.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구하면 A 플러스 8. 4A 플러스, 잠시만요. 14D. 오씨, 이거 나오네. 2A 더하기 12D. 어라라? 잠깐만요. 왜 규칙이 안 보이지? 산수 제대로 했나? 세 번째 항 A 마이너스 D. 여섯 번째 항 A 플러스 2D. 시간이 빠져서 적어도 그러네요. 쌤 생각에 이거 내 산수가 정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과정추로는 쉽게 규칙이 발견되니까 그걸로는 뚫으면 되긴 하는데 결과치를 적는다 하더라도 이 결과치에서 세 칸마다 규칙이 있을 겁니다. 나오면 안 보이. 잠깐만요. A 플러스 B7 구하면 여기다가 나 산수 제대로 한 거 아니야? 근데 3배수는 왜 3칸씩이에요? 이게 왜냐면 봐봐. 뭐 n을 기준하면요. 1은 없지만 뭐 1, 2 여기 대입하고 3 여기 대입하고 4, 5 여기 대입하고 6 여기 대입하고 7, 8 여기 대입하고 9 여기 대입하고 그죠? 이 대입하는 툴 자체가 이 수식 자체가 이 세 번마다 바뀌잖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1부터만 대입을 치면은 여기 1, 2, 3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야. 그냥 4, 5, 6 대입하겠죠. 7, 8, 9 대입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치의 규칙이 존재한다면 세 칸씩 봐야 있을 거란 얘기야. 알겠죠? 뭐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알겠죠? 근데 쌤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내가 안 보이는 보니 뭐 없거나 내 산소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과정추론 쪽에서 확실히 나오니까 문제는 이걸로 풀어도 되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정화식부터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이런 그 단순한 패턴으로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이 450번까지는 그대로 풀면 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걸 풀어오면 그 다음 단계인 이제 그 초항을 안 주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우리가 뭘 연습하러 갈 거냐면 123페이지 보시면요.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초항을 문자든 숫자든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대입을 쭉 밀고 가면 되는 문제인데 123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123페이지에 452번 같은 거 보시면 봐봐요. 규칙은 간단한데 얘가 이제 12번째 항을 주고 이제 앞백을 찾는 거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지점에 몇 개를 주고 앞백을 찾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긴 하고요. 오늘 그 9월 모의고사 풀이할 때 이런 버전도 한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걸로 연습을 해보고 숙제는 여기 정하식만 여러분들 그 시그마의 성질부터 419번부터 정하식을 대입해서 풀어오는 것까지만 해보세요. 단순 대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방금 보여드린 450번까지니까 요것만 딱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다음 트라이얼까지. 알겠죠? 그거 가지고 정하식 훈련 좀 됐을 거니까 그 다음 단계 레벨의 정하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9월 작년 9월 모의고사 들고 왔습니까? 네. 이거 갖고 왔어요? 모의고사 시험지 갖고 왔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